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보다 대부분의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운전하는 데에 보내게 됩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사고가 날 가능성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희 아내가 처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고를 당하고 당황했을 때에 뒤에서 박았던 운전자가 저희 아내에게 와서 괜찮냐고 묻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거 자기 잘못이라고, 근데 자기가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고는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그 상황을 보고 뒤에서 플레이트 넘버를 저희 아내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하길래 몸이 괜찮냐고 물었더니 몸은 괜찮대요. 그러면은 차는 데미지는 물었더니 뒤에 조금 데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면허증, 보험증, 차량 등록증 정보를 받았냐고 하니까 그냥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이름 적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면허증을 봤냐고 하니까 면허증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전화번호로 전화를 돌려봤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돌려보라고. 아마 그 사람이 안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리고 전화번호도 엉터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즉시로 가디나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하려고 갔더니 그 플레이트 넘버가 정식으로 발급된 넘버가 아니라 가짜 넘버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도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거리에서 저희 아들은 스탑사인이 없었고 좌우에는 스탑사인이 있는 사거리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운전을 해서 가는데 옆에서 차가 스탑을 하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옆을 저희 아들이 살짝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탔던 운전자와 함께 동승했던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저희 아들에게 왜 차를 박았냐고, 당신 잘못이라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당신이 우리 차 옆을 박지 않았냐고 하길래 나는 스탑사인이 없고 당신들은 저기 보라고 스탑사인이 있는데 당신이 서지 않고 그냥 왔다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더니 자기들 잘못을 인식하고는 차에 타더니 그냥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건너편에서 오더니 저를 그냥 받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뒤로 도망을 간 상황이라서 플레이트 넘버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를 돌려가지고 그 차를 따라가려고 했더니 따라잡기에는 너무 빨리 도망갔고 그 차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서 사고 리포트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경찰이 히트앤런인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911으로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고를 처음 당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전화한다는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상황에서 당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보를 받는다고 받은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나의 과실일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과실일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고를 내었는데 그 사고 현장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상관이 없다면 먼저 상대방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의 상태가 구급차가 와야 될 상황이면 911에 전화해서
사고 상황을 리포트하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급차를 부를 그런 상황이 아니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 됩니다.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가 하면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보험증의 정보를 내 것도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의 정보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과실과 상관없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그리고 보험증을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넘버도 사진을 찍어 두시고요. 그리고 사고 난 차에 데미지가 있는 부분도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실제 사고가 난 데미지를 더 크게 만들어서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 난 차에 바디를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시라고 해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차도 데미지가 있으면 자기 보험에다가 클레임을 하시면 되고요.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해서 사고가 났던 그 상황을 리포트하면 됩니다. 내 차에 데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나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정된 바디샵으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차가 있는 곳으로 그 담당 직원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견적이 나오면 견적 나온 금액에서 디덕터블 금액을 빼고 주게 됩니다. 디덕터블이라는 것은 사고가 내 잘못으로 났을 때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보통 500불이나 1000불을 디덕터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견적을 내었는데 그 견적이 5000불일 경우에 디덕터블 1000불을 빼고 보험회사에서는 4000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차를 고칠 때에 4000불을 가지고 고쳐야 되고 부족하면은 디덕터블 부분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렌트카가 필요하다든지 사고의 정도가 커서 당장 내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렌트카를 요청하면 집 가까운 렌트카 회사에 가서 렌트를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주차장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주차된 차를 박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차에 반드시 남겨두고 와야 됩니다. 전에 몇 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너무 당황하고 또 겁이 나고 하는 상황에서 상대편 운전자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전화번호, 이름을 남겨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두지 않고 그냥 갔는데 주변에 CCTV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있어서 리포트를 하게 되면 히트앤런으로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911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박았던 그 차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그런 심각한 상황일 때에도 역시 911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고를 당했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하면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보험증을 서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것을 받아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 차량의 플레이트 넘버를 사진을 찍어 두시고 상대방 차와 내 차의 데미지를 사진을 찍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고 상황이 내 과실이 아닐 경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사진을 찍을 상황이 되면 찍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에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유리한 상황을 사진을 찍어 둘 수 있으면 찍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정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정인을 찾아서 정인이 되어달라고 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초록불에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건너편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만약에 정인이 없게 되면 나는 좌회전을 했고 상대방은 직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좌회전한 차가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신호등이 초록불이었기 때문에 내가 우선권이 있어서 건너편에서 직진한 차가 잘못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정인이 있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내 잘못이 아닐 경우에 주변에 정인이 될 만한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내가 몸이 다친 경우가 있고 다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다치지 않고 바디에만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 보험회사에 사고 상황을 리포트를 하고, 그리고 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게 되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선 디덕터블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받은 다음에 디덕터블을 나중에 돌려주게 됩니다. 내가 다쳤을 경우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내 몸이 다쳤다고 해서 뼈가 부러졌다든지 현장에서 피가 나는 정도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당황해서 또 긴장이 되어서 별로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부터 아주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여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더라도 변호사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 과실이 아니어야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확실할 때 그때의 변호사가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다쳤어야 됩니다. 본인이 다치지 않은 가운데 상대방 과실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는 그 케이스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변호사가 그 사고 케이스 전체를 다 돌봐줍니다. 차량 수리, 그리고 렌트카, 치료, 이 모든 부분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봐주게 됩니다. 차를 수리할 때에 본인이 특별히 아는 바디샵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고치셔도 괜찮고, 또 렌트카도 집 가까운 데에서 급할 경우에는 먼저 렌트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그 사고 케이스를 의뢰하게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해 주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인의 집과 가까울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의뢰인이 있는 가까운 곳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에 내가 다쳤을 경우에 전체 치료비 금액의 3배를 일반적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5,000불이 나왔다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15,000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병원 이 세 곳으로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 과실이 아닐 경우에, 그리고 또한 몸이 다쳤을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언어의 불편함도 없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체를 다 잘 케어해 주게 됩니다. 혹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닐 경우에, 근데 그 현장이 너무 복잡한 가운데 있고 또 상대방이 이 차를 안전한 곳으로 먼저 옮기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그 사고 현장을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등이나 또 스탑사인 그리고 차선 이런 상황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누구 과실인지 드러나도록 사진을 그대로 찍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하고 나면 또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너무 당황이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은 저의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다니셨다가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제게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310-951-3153입니다. 제게 전화 주시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영상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